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성에 있는 한 농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농장은 포도,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이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자기 농장을 좀 방문하고 보여주고 싶다는 농가분이 계셔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농장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도 최근에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장이라서 굉장히 좀 궁금하다고 할까요? 대략 면적은 1000평 정도, 1000평 정도에 600주 정도의 샤인머스켓 포도를 심었다고 합니다. 얼른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5월 5일날 요만한 걸 심은 나무예요. 굉장히 빨리 자랐네요. 그러면 세력이 세요. 엄청 세서 불과 2달 만에 제 키를 넘었어요. 2달 만에. 올해부터 이제 첫 수확인데 네. 사실 올해 저 일본 고랑 같은 경우는 냉해를 좀 입었어요. 그리고 올해 윤달이 껴서 네. 생각지도 못했던 냉해를 밤에 밤낮의 온도가 크다 보니까 입어서 나무도 막 잘라내고 그랬는데 이제 안쪽으로는 좀 바람이 좀 덜해서 송이 좀 많이 열렸는데 제가 많이 따냈어요. 따냈고 이렇게 보조개처럼 한다는 네. 그 특징이 딱 나오네. 굉장히 열매가 무슨 장난감처럼 반들반들하죠. 네. 이제 단단하고 뭔가 좀 퀄리티 있어 보이네요. 예. 되게. 야, 작년에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어느 정도 모양이 과형이 좀 생긴 거 보니까 굉장히 여기다 투자나 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딱 봐도 열심히 했죠. 이거 얘는 원래 이렇게 봉지를 씌우는 봉지 품종인가요? 씌우는 예 원래 이제 봉지도 네. 흰 봉지를 씌우는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예. 이 청포도 색깔 그런 예.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샤인머스켓이 이제 조금 청포도 망고포도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흰색을 씌우게 되면은 약간 좀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저희가 이것도 있대요. 영향을 주는구나. 예, 봉지 영향을 색깔까지. 그래서 흰색 봉지는 보통 10원, 10몇 원 하는데 이 봉지는 또 비싸요. 40원씩 해요. 어이구야, 2배가 넘네요. 예. 얘는 그러면 지베릴린 처리를 2번 한 거예요? 2번 한 거죠. 1번 하고 네. 알속기 하고 네. 한 번 더 하고. 예, 2번 하고 알속기 한 번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알속기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흰가루병이나 네. 녹균병 그런 병 방제를 한번 한 다음에 봉지를 네. 이틀 안에 씌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틀 안에. 네. 얘가 좀 그런 그 벌레들이나 충이 좀 예, 예.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예. 가졌나 보네요. 그래서 이틀 안에 봉지를 씌우라고 그래서 봉지를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진짜 이거 굉장히 이게 1000평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 혼자 1000평이 진짜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일량이 날마다 이게 붙어서 진짜 살아야 될 정도로 예, 제가 그렇게 많을 때 지금 보니까 과원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네. 혼자 진짜 너무 벅찰 정도로 사람을 살 사람도 없고 네. 사람을 사도 인력을 산다고 해도 네. 인력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교육시키기도 너무 기술을 어렵고 요하는 작물들은 그게 또 예.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진짜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요 면적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에는 조금 더 애매한 면적이고.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만 송이까지는 보는데 네. 올해 지금 제가 한 5천 송이밖에 안 달았어요. 냉해도 있고 네. 첫 해에 많이 달면은 그렇죠. 예. 나무의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나무 세력이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땅이 특히 이런 또 이런 목본류들은 또 땅이 또 굉장히 좌우를 하고 물 빠짐이 일단은 그래서 좋아야 일단은 돼요. 약간 지금 평지로 제가 네. 토목공사를 하려다가 약간 경사를 줬거든요. 원래 경사 있던 데예요. 근데 뭐 평지하고 경사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자체 밑에 네. 지하 수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토하고 네. 점토하고 사토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시설비는 그럼 평당 이게 45,000원에서 5만 원꼴? 네, 그죠? 네. 포도 비가림 시설이나 보통 네. 이걸 응용해서 블루베리나 이런 것도 좀 하더라고요. 예. 올해 냉해가 오니까 냉해가 무섭더라고요. 가지가 그냥 쏟아져요. 이 나무가 이제 냉해 입은 나무 중에 한 나무인데 제가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네, 잘라버렸더니
그냥 밀나무를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잘랐는데 거기서 또 금방 세력이 세니까 나와서 이렇게 또 대신 크더라고요. 열매를 못 따랐으니까. 그렇지, 못 따랐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올해 정도에서 냉해를 받아서 이 줄기가 피해가 갔다면 예. 어... 내년에도 과실을 못 딴대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온 데는 쳐내고 새로 심던지 하는데 봄에 이제 3월 4월경에 수액 이동이 지나고 나면은 싹이 나오는데 요 싹 나올 때 갑자기 밤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애들이 냉해를 입어. 요즘에는 이게 되게 다반사가 된 것 같아요. 냉해가 어느 한 해에서 뭐 그냥 훅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오는 것 같아서 올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냉해 준비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이제 선풍기도 달았거든요. 저거는 그냥 이렇게 경사져서 여기가 좀 지대가 저쪽보다 좀 높으니까 바람이 저 밑에는 탁 들어오는데 중간에 이제 좀 막히는 경향이 있어서 가운데에다가 그냥 매개체 역할만 해주라는 개념으로 한번 달아줬죠. 야, 이게 비용도 좀 겨울은 상관없지만 그때만 잠깐 떼주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요? 예. 제가 떼보니까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밤에만 이제 12시부터 한 아침 7시 정도까지만 떼면은 그렇긴 한데 10만 원 미만이면은 돼요. 그럼 이게 몇 도 기준을 놓고 떼신 거예요? 17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14도를 잡았어요. 14도를 잡았는데 온실 하시는 분들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조금 얘네들 안전하게 해주려면은 16도, 17도 이하로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샤인머스켓 완전히 거의 열대에 가까운 품종이네요. 그렇게. 얘가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맞긴 맞아요. 일본 종자원에 등록이 돼서 했는데 우리나라 종자원에도 등록이 돼 있어서 로열티는 안 내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세력도 세고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못 져요. 순이 한 번 짓고 돌아서면은 순이 막 이만큼씩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럼 숙기는 언제쯤 되는 거죠? 따는 시기는? 지금 이게 1차 지베릴린 처리하고 보통 이런 쪽으로는 120일 정도 걸린대요. 저는 지금 9월 말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9월 말이요? 9월 중순 이후. 중순 이후 나와야, 올해 추석이 9월 말에 있잖아요. 예, 9월 그죠? 말 말고. 그때는 꼭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될 올해 거. 이제 연습 삼아서 하는 거라. 그래도 기왕이면 추석 전에 한번 반응을 한번 보는 것도 좋고. 얘가 약간 또 품종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품종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산미가 거의 없으니 신맛이 없으니까 무슨 너무 달기만 하니까 금방 질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열대과일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망고 향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망고 포도라고 하는데 이 포도의 특성은 샤인머스켓 이름을 가지려면은 이제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알 하나가 보통 15g에서 15g 이상이 좀 돼야 우리나라 샤인머스켓 농사 짓는 분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규정이 18브릭스 이상 15g. 알맹이 하나가 이제 15g 이상 정도를 이렇게 이제 700g짜리로 한 송이가 한 송이당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은 이거 자가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선친께서 물려주신 땅이에요. 원래 여기가 그러면 저기 저 고향이에요. 터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귀농을 뉴턴형 귀농이시구나. 그렇죠. 홍성에서 학교 졸업 맞고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해외에 한 10여 년 있다가 들어와서 홍성에 와서 이제 1년을 놀았죠. 놀면서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해야 돼서 이제 농사를 선택을 했는데 일반 농사는 하기가 싫었고 그때 마침 샤인머스켓을 제가 이제 접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지금 저 밑에 지방 김천이나 이쪽엔 지금 촉성으로 해서 좀 나오는 데 있죠? 온실에서는 나왔지. 온실에서는 출하하고 있어요. 맛은 어때요? 보셨어요? 맛은 좋죠. 온실에서 해도? 네, 온실에서 해도 맛은 좋고 어차피 수확 시기가 보통 한 2달 정도 빨라요. 2달이나? 네, 2달에서 한 빠르게는 2달 반.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지금 시세 좋아요. 가격은 제가 얼핏 보기로 18,000원이었나 한 송이에? 그 정도죠. 지금 저 엊그제 백화점에 샤인머스켓 2kg짜리 한 박스가 59,000원 하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소매 가격으로. 그러니까 700g짜리로 3개
15,000원. 그러면 이제 2kg가 2kg가 되니까 18,000원. 그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센터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 진입 안 하신 분들이 약간 뒤에서 관망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야 그것도 옛날 저기 뭐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냐 뭐 그런 전철을 밟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심었고. 저도 그새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딱 3일 만에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아무나 갖다 땅만 있으면 꽂으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실을 투자나 자본 투자를 안 하고는 그리고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거 시작을 못 해요. 얘는 그래도 기술이 들어가는 작목이니까 야, 이거는 쉽게 접근이 어렵다. 어려워요. 무턱대고 갖다 심는다 해서 그렇죠. 이렇게 열매 맺히고 되게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시기별로 해줘야 되고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에 대해 너무 생초짜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경보를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김천이나 네. 저 뭐 영동 그쪽으로 네.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제 경험을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 네, 큰맘 먹고 귀농하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팀장님한테도 네네. 전화 한번 드린 거거든요. 내년에는 빈가지가 없게 그렇죠. 이제 해서 이제 내년에는 뭐 한 10,000송 이상 달아봐야죠 또. 이론상으로 24,000송이까지는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5,000송이에서 18,000송이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최고 많이 열린 게 6번, 7번 고랑인데 네. 6번, 7번 고랑은 냉해 피해가 없고 가운데니까. 예, 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은 가지가 이렇게 네.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나온 거에서 두 개씩 열렸어요. 원래는 그러면 이 한 줄기에 몇 개씩 따는 게 이 교본상에는 그 FM이죠? 그게?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한 가지에 두 개를 다는 거하고 한 개를 다는 거하고 큰 문제가 없답니다. 단지 노동력이 절감이 된대요. 두 개를 하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이 더 큰 효과를 본다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가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활동이 죽고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송이 수가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럼 대신 이 줄기를 덜 잡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샤인이 저 시작할 때 요거 주간거리를 교분에 2.7m 이상으로 해서 저는 이 기둥과 기둥 좌우 상하 2.8m를 했어요. 2.8m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농가에서 짓다 보니까 2m 간격으로 2m요? 네. 너무 벤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적은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로 보시면 돼요. 제가 2.8m로 해놓고 네. 묘목을 심으면서 1.4m에다가 서브를 하나 심었어요. 이렇게. 이게 2.8인데 1.4에다 하나씩 더 심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수확을 보고 가지치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러는데 속가내기를 그럴 반벌을. 계획으로 이제 네. 심었어요. 심었는데 요즘 저 김천이나 영동 그쪽에 이제 트렌드가 2m 간격으로 해도 재배에 큰 문제가 없다. 옆에만 이 가지의 이것만 입수만 2.7 여기는 2.7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최소. 이제 2.8을 했어요. 네. 요거 40전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잎이 보통 끝에 오면은 12잎이래요. 네. 근데 교보면 12잎을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농사 접은 사람들은 15잎을 하라. 그게 더 양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15잎 정도를 확보를 해주면은 얘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광합성을 공장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15잎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이제 다 겹쳐버린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뭐, 같아요. 네. 그래도 세력이 커서 네. 일줄만 그냥 놔두면 저쪽까지 가버려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간벌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네요.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올 초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열매 열리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1.4인데 그래서 저도 2m 정도에서 주지적심을 했었어요. 2m에서 주지적심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한 60전 정도는 겹쳐요, 사실은. 네. 겹치는데 여기는 지금 냉해에 봐서 별로 가지가 제가 유인을 좀 동해에 봐서 냉해에 봐서 현찮게 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좀 많이 겹치는 데는 가지가 많아요. 가지가 많아지다 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하늘이 완벽하게 덮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겹치는 부분은 가지수가 여기 좀 밀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m까지 괜찮다 해서 저는 2m 정도에다 주지 적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쳐내지 않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일량이 보통 간벌을 하고 충실하게 더 키우고 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그 개념이죠. 처음 개념이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수확을 하고 간벌을 해서 하느냐. 내년까지는 더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내년까지만 수확을 하고 내년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나무를 저기까지 켜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는 키울 때 수확하고 자르는 개념으로 나무를 키워야 돼서 이 나무를 이제 저까지 다 키워야죠. 키워서 그 나무에는 이제 열매를 맺히지 않고 빈 가지로 해서 가지가 있어야만이 또 적심해서 거기서 새순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나왔던 이런 가지들은 이제 또 다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2월 달에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적심을 하는데 이 샤인머스켓 교본이라고 할까 없지 뭐 김천 쪽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은 2월 중순경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올 2월 달에 적심을 한 건데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눈 전지하고 한눈을 잘랐는데 두 눈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한눈은 냉해를 심하게 봐요. 두 눈은 냉해를 거의 안 봐요. 두 눈을 남긴다는 게 요게 마디 두 개를 지금 이거는 여기를 자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에 눈이 있어요. 여기서 거기서 우 밑에 근데 이제 두 눈을 자르는 거는 요걸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를 잘라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게 냉해는 들림는데 뭐가 있냐? 자꾸 이게 높아져요. 해마다 높아지니까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작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센터나 그 김천 그쪽에서는 한눈을 권장을 하는데 냉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면은 한눈도 괜찮은데 한눈은 냉해를 심하게 보더라고. 제가 이제 군데군데 두 눈을 해놓은 게 신기하네.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를 또 안 입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얘도. 아유, 이거 겁나게 공부해야 돼요. 네, 이제 저는 농장 방문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포도 농장 관리도 그렇고 재배 기술도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시고,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도 배우시고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포도 산지인 뭐 저쪽 김천이나 영동까지 직접 가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배워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 요인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샤인머스켓의 어떤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고 생산되는 물량도 곧 굉장히 좀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나름대로 철칙을 최고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정립해서 남들과 좀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출하 방법이나 유통 과정 같은 경우는 홍성 지역의 로컬 푸드에 출하하는 방법을 좀 권장을 해드렸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올해 생산 초기 년도에 어떤 자신이 생산한 물건에 대한 평가를 지역에서 한번 받아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출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인터넷 대량 판매라든지 도매 시장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기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로컬 푸드 쪽에 출하하는 방법을 좀 권장해 드렸습니다. 수확 시기, 그러니까 출하되는 시기가
9월 중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올해로 치면 추석 전에는 그래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네요. 대략 올해 예상 가격은 700g 기준으로 포도 한 송이를 대략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 3송이 정도를 한 박스에 포장을 하면 2kg 상자에 약 5만원대 중반 후반대 가격의 소매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상된 가격에 잘 판매를 하셔서 첫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고 출하하는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샤인머스켓의 어떤 농장을 처음 방문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많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고 흔해질 수 있는 장목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어떤 경험과 지식, 기술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판매 루트에 대한 확고한 대책 같은 게 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그런 샤인머스켓 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영상은 포도 품종,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